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당하고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법학보다는 교육과 문학이 먼저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터넷에 구글 같은 거 이렇게 열으시고 거기다 이상면 교수 뭐 이렇게 치면 거기에 이 고요히 흐르는 금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이상면 교수가 그동안에 뭐 어떤 무슨 활동을 했다 뭐 이런저런 그런 파일이 뜰 겁니다. 근데 제가 다양한 사회 활동 또 다양한 방면에 글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뭐 그런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근데 나도 또 학생들하고 또 일반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나는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뻔한 얘기, 따분한 얘기 그런 거 얘기해서 사실 뭐 하겠어요. 좀 한마디 해도 좀 신기한 얘기,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 예, 논점 있는 얘기, 화두가 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좋은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우리 고향에 그 고등국민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19살 때 그 중고등학교 영어교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건 경쟁률이 참 셌습니다. 당시에 그 실업자가 많던 시절에 대학 영문과를 나와도 취직을 못하던 시기에 에, 그때 서울에서 뭐 800명 치고 지방에서 뭐 전주 또 대구 부산 등등 지방에서 또 많은 수험생들이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12명이 나와서 에, 청량리에 당시에 있던 사범대학에서 교생 실습도 하고 사대부고에 정로육과에는 사대부고에 가서 교생 실습도 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에서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고등국민학교를 그런데 뭐 이 금강 최상류의 극상류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 예? 정말 공부하기에는 뭐 영특하지도 못하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청주에 가서 16km 되는 청주에 가서 공부할 형편도 못 되고 집에서는 이제 뭐야 작사기로 투드럽하고 일이나 해 그런 청소년 남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 학년이 그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15명, 뭐 23명, 많아야 뭐 33명, 그런 식. 그러면 1, 2, 3학년 합치면 이게 중학교 과정이니까 60명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해마다 뭐 인원수가 좀 바뀌어도 내내 그 인원이지. 그런데 그 얼마 안 된 이를테면 60명이라고 합시다. 70명을 해봅시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100점 만점에 15점부터 79점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잘 하는 애들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성과가 벌어졌는가? 그 중에서 장군도 나오고, 그래서 증평의 37사단장, 또 서울대 의대를, 어? 경기 오고 들어가 서울대 의대, 어, 또 여기 KT의 뭐 이사, 또 기업체 뭐 사장, 소설가, 시인, 초등학교 교장. 제가 지금 꼽은 것만 해도 60명 가운데 몇 퍼센트예요, 벌써? 그 충청북도에서 어느 그 인류학교에 못지않은 성과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가? 나는 학생들을 대할 때 아주, 뭐랄까, 그 정석권 때였다고 할까? 예, 집에서 두드려 맞고 하는 애들을 다 칭찬해주고, 예,
뭐 잘하도록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또 학교에는 밭에서 뭐 감자라도 좀 이렇게 해서 뭐 배고프지 않게 먹이고 뭐 등등.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 날도 학교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예, 그 공부하는데 취미를 붙여가지고 참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해서 등등 나중에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신, 그 상록수 정신을 가지고 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제가 서울대 법대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법학을 좀 막 하게 돼서 고등고시에도 합격하고 뭐 정부 공무원도 하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 또 유학도 가고 갔다 와서 서울대 법대 30년 동안 공직을 하고. 근데 좀 인생이 참 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우 긴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서울대 봉직하는 동안에 저희 교육 철학이 뭐냐면 생각하는 교육.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뭐 이렇게 보고 뭐 외국어죠. 그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이건 제가 어떻게 터득을 했냐면 그 서울대 법대 제가 졸업하면서 이제 그 고등고시에 합격했는데 합격해서 정부에 저는 그때 외무부에 들어갔어요. 여기 통상부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한 게 말짱 헛가예요. 뭐 말짱 헛가 하면 거의 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쓸모가 있는가? 그 일이 많이 일어나죠. 사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럼 자료를 모아서 해득할 수 있는. 그다음에는 거기서 뭔가 그 해결책을 뭘 생각을 해서 종이를 써내는 일. 그다음에는 그걸 상관에게 보여가지고 결제를 주고 맡아서 실행을 하는 일. 이렇게 기승전결이라고 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면 되죠. 그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저 혼자만 뭐 개발한 교육 방법 뭐 생각한 거 그건 아니고 옛날부터 다른 잘 나가는 나라에서 아마 하고 있었겠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법대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좀 우리 국내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강의하시면 이렇게 꼬박꼬박 듣고 뭐 노트도 하고 저 책도 막 이렇게 여러 번 보고 하는데 거기서는 도대체가 물론 그 저 교과서가 아니라 뭐 그 참고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두 권도 아니고 한 과목 하려면 한 1m 정도 이상 읽어가야 돼요. 학교 내주는 유인물들 이렇게 많고 그게 뭐냐면 다 그냥 읽는 자료들입니다. 자료들. 그걸 읽어와서 이제 이 강의실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도 선생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떠들고 나면 도대체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은 막 노트 필기도 하는 난 노트 필기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1년 지나면서 어떻게 그 92명 가운데 석사과정 92명 가운데 박사과정을 3명을 뽑는데 거기에 어떻게 간당간당 내가 들어갔습니다. 외부에서 한 사람 4명이 박사과정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국 그 한 3년 우리 공부한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만 박사학위를 받고 나머지 2명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버드 법대 그 박사학위 수가 상당히 적다. 그전에 한번 인도를 방문했더니 인도에서 어이구 우리 저 인도 전체 나라에서 하버드 법대 박사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도 계셨습니까? 물론 재미있게 한 얘기지만은 근데 이는 그쪽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교수가 답을 가르쳐줘. 지도 교수도 답 안 가르쳐줘. 스스로 터득하도록 계속 이제 뭐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뭐 문제점만 이것도 잘 제기도 안 하지.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뭐. 그걸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그걸 자기 힘으로 기어 올라가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된 다음에도 학생들에게, 나한테는 그 다음에는 그게 더 익숙하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뭐 강연을 쭉 하고 그러면 가서 나도 하품하고, 누가 어떤 사람 책 쓴 거야? 나도 책이 많이 써. 책이 어떤 면은 필요가 없지. 이렇게 뭐, 거기 있는 거 찾아서 보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자료를 쭉 보고 파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의 소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 그래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든 대중에 뭐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시자들이 과학 검사를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교육, 그걸 가르쳐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은 제가 이 대만 정치대학에 가서도 1년 강의하는데 거기서도 국내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본바닥에서 또는 자기네 고향에서도 자기네 고국에서도 그런 강의 제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아주 생각하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법과 대해서 legal mind, 법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런 걸 갖게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리 방법, 뭐 교사 연구 방법, 그것도 다른 아마 학문 분야에서 그런 거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이 생각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아, 이렇게 띄워드린 거죠, 뭐.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한 말을, 이상민 교수가 말한 말을 믿지 말라. 에, 따르지도 말라. 나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에,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워보자. 아,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 소신이자 그 교육 철학이고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뭔가? 이건 이제 역전의 역전, 정말 전투의 전투,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이제 한 게 되지 않겠어요? 뭐 많은 걸 사실 자료를 보고 생각하고 막 고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해졌으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어떤 뭐를 쓰든지 비교적 빨리 해낼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강의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서 한 거고, 또 다른 어떤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부에서 저한테 뭐 부탁을 하든지 뭐 어떤, 뭐 그렇게 물론 어렵지만은 하여튼 난 대충 하는 방법을 아니까. 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지난번 강의할 때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참 질문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게 좋죠. 그 질문이 뭐냐면, 최양업 신부가 그 최복슬, 즉 대신사님 젊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인데, 그 뭐 가까이 지냈다는 뭐 영향이, 그것이 이제 어디에 근거한 얘기인가 나오는 얘기인가 감사하게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몇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기 저 선도교에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저 출시 집안 분들이 계세요. 그 대신사 또 해월신사, 그 집안 후손들이 계시다.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분들이 쓴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신사께서 젊은 시절에 출시라는 어떤 그 서학하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냈다 하는 거. 근데
경상도에서 서학하는 치씨가 그 사람 하나, 최양 없이 뭐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갑오년에 1894, 5년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전후에 사실 몇 년, 아마 7, 8년, 10년 근무했을 텐데 러시아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이 동학전란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1895년에 책을 냈어요. 두만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뭐 일본 자료, 중국 자료, 우리나라 자료, 한문 자료를 어떻게 구해서 그렇게 썼는지 책을 잘 썼습니다. 그 책이 청일전쟁 뭐뭐뭐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글 쓴 분이 러시아 외교관인데 이름을 이탈리아 이름 부사 뭐 보티첼리인가 뭐 어떻게 썼는데 아마 그 인터넷에서 청일 전쟁 뭐 어쩌고 치면 러시아 외교관 이렇게 치면 그 책 이름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최복술이 이제 뭐 이 서학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거기 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동경대전에 나오잖아요. 이제 어, 이 하늘님하고 점령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 너를 뭐 내보내서 어쩌고 그러니까 서학으로 사람들 가르칠까 교화시킬까요? 그러니까 뭐 궁극몰로 뭘로 영부를 뭐 어떡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대신사께서 서학을 빠삭하게 잘 아신 분이라는 것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또 대신사께서 도를 터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가 상당히 이제 이 고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동학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 천주교 신자가 막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이제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막 그냥 뭐라고 또 막 족치고 도대체 어떻게 사목을 하게 그 모양이냐.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과로하고 막 그걸 회복하려고 막 그러다가 18년 동안 했나? 그러다가 문경 세제를 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죠. 자기 아들 병사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천주교 쪽 기록에 봐도 하여튼 이 티복술과의 관계 그쪽 영향에 하여튼 이 타격이 심했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봐서 이제 뭐 그래서 이건 저도 뭐 자세한 연구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본 자료인데 더 자세하게 살피면 아마 자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지난 시간에 이럴 때면 뭐 여러분들이 뭐 하늘님이니 뭐 그런 대신사가 그게 한 칭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다. 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죠. 대신사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그다음에 나는 여기 우리 타감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 신인간에 제가 원군에 이제 출근 후가 참 오늘 우편으로 도달했더라고. 거기에 지난번에 이제 신인간 사우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서 이제 아래 아자에서 그 대신사께서 쓰신 대로 난 해서 원고를 보냈더니 그러니까 한울림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아니 원래대로 아래 아자로 이렇게 하라고 원고를 그렇게 하셨더니 또 신인 간사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 어, 나는 그 아래라는 것이 그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를 강점한 다음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28자, 28자를 중에서 4자를 빼내버리고 24자로 통일하는 가운데 아레아자를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아레아 발음이 나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하늘에 할 때, 우리도 발음하죠. 저 하늘에 할 때, 그때 하늘 그 발음이 그 사람 할 때 그 의는 아니거든요, 사실. 또 아랫말, 운말 할 때 말.
그것도 사실 아버지 할 때 아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니면 세월 지나면서 나란 말이 조금 발음이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새 무슨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그 상임 고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잃어버린 28자, 4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V 발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크 발음도 있고 뭐 근데 그걸 에, 찾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기 같은 거 뭐 그런 건 이제 학자들이 학문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천도교에서 한울림 하는 이제 그런 정식으로 그렇게 방침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 뭐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떠들게 두는 거죠 뭐. 김영욱이야 뭐 어쩌고 그렇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토론하는 걸 보고 또 자기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서 아 뭐가 옳다 어떻게 했다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단에서 하늘님이라는 거 충실히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늦지만 이제 고요hir이 흐르는 금강, 이걸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제가 그 전에 어디서 차가나 항공관이 저희 고향에서 상록수 운동할 때 1965년 그때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누구냐 하면 미하일 숄로호프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죠. 소련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걸 그때 제가 그 영문판으로 그 평화봉사단 나온 사람한테 그걸 얻어가지고 봤어요. 정말 참 잘 썼더라고요. 감동적이고. 잘 봤다고 책을 돌려드리니까 나한테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하더니 그 속편이 나왔는데 속편을 또 나한테 줘요. 그래서 속편을 또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2번씩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나중에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게 이 번역한 책 두께가 한 15cm 돼요. 이거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나는 그걸 영문판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책 제목이 찌돈, 고요한 돈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강도 고요한데, 에, 그래서 그때 이 고요 흐르는 금강, 이게 또 동학하시고 뭐 한 거, 이걸 이야기로 풀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에 뭐 못지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물론 그 학교 사업하고 뭐 학교 짓고 뭐 하는데 뭐 시간 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현대문학으로 시인으로 데뷔하고 뭐 문단 활동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것도 또 공무원 생활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물론 문학적인데 시간 풀 수도 없고,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에 오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글을 써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문화활동 조금 하는 거 알고, 시 쓰는 거 알고, 그 조선일보에서 뭐 다른 신문사에도 그랬지만 그 문화면에서 이제 수필을 연재를 해달라고. 그 수필 연재하는데 그때 87년인가 그 김영삼 뭐 노태우 뭐 이런 3당 김대중 3당 합당할 때 있어요. 3당. 그때 힐튼 호텔에서 무슨 김영삼 씨 연설한다고 해서 갔더니 뭐 연설 좀 하고, 어쨌든 조선일보에 그 원고 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밥 대충 먹고 밑에서 교정을 보고 있는데, 문학사상, 지금도 문학사상이라는 잡지 있죠. 문학 잡지로서 명성이 있습니다. 그 사장 임홍빈 사장이라는 분이 저쪽에서 이겼어. 그래서 그것 좀 보자, 원고를 보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정을 받는. 나중에 보더니 그걸 탁 책틀에서 뺏어가더라고요, 원고를. 뭐 나이 많은 분이 뺏어가니까 뺏겼는데, 나중에 그 강연회 끝난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힐튼 호텔 거기 커피숍에 가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고를 나한테 물론 돌려주고 딱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 문학사상에 2년을 할애 드릴 테니까 장편 소설을 연재해달라. 그래서 이거 제가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러나 저는 법과대학 교수고 저한테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채청해졌습니다. 오늘 강릉 경포호의 모습인데요. 점점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내일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하라고 장편은 그게 별게 아니고 단편을 몇 개 모으면 장편이 되는 거니까 한번 써봐라. 그 나중에 제가 막 물었어요. 되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소설가도 많은데. 근데 그분 얘기가 우리나라가 문단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각만 좀 있고 뭐 사회 뭐 이런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 그게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서야 뭐참 상록수 운동도 했고 또 서울에서 고학도 했고 또 미국에 유학도 했고 고시 합격 전문 공무원 생활도 했고 지금 또 미국에서 또 뭐 로펌에서 일도 했고 미국 국무부에서 일도 했고 서울대학에 와서 지금 봉직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고 하여튼 그런 게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더니 한번 써달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문장력이 있는지 기술이 없는지 전 그런 거 해본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아까 밑에서 고정했던 그 원고 그분이 뺏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자기는 이상면 교수의 문장이 마음에 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드느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 문체가 있고 문장 쓰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이번 이제 여름방학 제 연습을 좀 해봐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번 아닌가 단편을 한번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보고 어, 사장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봐가지고 이제 그 방학 때 제가 단편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가들한테 보이고 제 이름 빼고서 타자를 쳐가지고 보이고 어떠냐 그러니까 글쎄 뭐 작가가 쓴 것 같긴 한데 그 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한 B급 A, B, C 한 B급 정도 되는 작가가 쓴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난 그래도 A급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거 덤볐을 텐데 B급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소설 쓰고 소설가로서 어쩌고 그건 뭐 하나만 그런 시간 낭비고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딱 거절했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젝트가 그게 누구한테 갔냐면 에, 그 서울대에 있는 어떤 뭐 여류 시인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문학사상에 뭐 안동 지역 여성의 무슨 뭐 3대 역사 합작하는 거 바람의 언덕인가 막 그걸 써가지고 아주 히트를 쳐서 MBC에서 드라마로도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은근히 또막 배가 아픈 것 같아. 그걸 괜히 그걸 쳐도 내가 그냥 할 걸.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뭐 저도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뭐 사실 시간도 없었고 그 30년 봉직하고 이제 정년 퇴임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내 동 안 나오던 여기 천도교당에도 나오고 뭐 사람들하고 답사도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동학 공부도 하고 이제
동학 전란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정년퇴임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그 동학과 동학천도교 역사하고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한 3,000페이지씩 되는 그런 책을 제가 써가지고 출판 안 했지만 그 원고를 가지고 있다. 주까지 상세하게 달아가지고 또 계속 고쳐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동학 역사 같은 데 대해서 뭐랄까 좀 오류가 많다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대개 설화 상태를 이렇게 남 그것도 뭐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확하고 대개들 함부로 쓴 거죠 함부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는가 동학 역사도 그렇고 천도교단 역사도 그렇고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게 정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국사편찬에서 나온 책에도 좀 뭐가 괜찮다 그래서 뭐 하나 취미 삼아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그러던 중 지난 재작년인가 근데 정초에 여기 교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여기 대청마을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신인간 주관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뭐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저 어떤 분이 이 신인간의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끝나가는데 저보고 그거 하나 더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겠구나. 그 30년 전에 문학사상에서 써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쓴 이 고요히 흐르는 금강 이걸 쓰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네,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좀 순번을 좀 기다려가지고 그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3회 오늘 제가 제 23화를 그것이 나온 신인간 그 잡지를 받았습니다. 그 신인간 잡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26년에 창간이 됐나요? 지금까지 근 10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역사 오랜 동학천도교의 참 모든 역사가 기록된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잡지인데 그런 잡지에 참뭐 제가 뭐 이 소설 뭐 이런 거 많이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맡아가지고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뭐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또 저는 이거 쓰면서 다른 사람들도 동학 같은 데 대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저도 이렇게 보다가 다 내던졌어요. 이게 보니까 이거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데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좀 더 허구 얘기 이거 들어서 뭐 하냐 말이야. 그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너무 심한 허구니까 그리고 뭐 문장력이 좋으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감동을 주냐 감동되는 얘기도 별로 없고 에, 그래서 이왕 쓰는 거라면 그럼 좀 잘 써보자. 그러면 이 첫째 그 사실에 맞는 등장인물. 이게 고유라는 공간 지금 23편 사실 24편 원고도 써놨어요. 그 24편 원고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실제 인물이고 가공 인물이었고 변경된 게 없어요. 그대로.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일시, 날짜와 시간 등등. 어떤 분은 저보고 그날 눈이 왔는지 어떻게 눈이 왔죠. 내가 다 살펴봤는데 예? 비가 온 걸 앞에 비가 온 거나 또 하나 봤는 자래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공문서 개인 쓴 거 기록 봐가지고 한 서너 개씩 봐서 겹쳐가지고 오차가 없다. 그러면 그날 비가 언제부터 또 지역에 따라서 비 온 장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동학 자료 같은 데서 보면 뭐 과장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10만 대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이제 현지 지리 사정 각종 이렇게 봐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걸로. 저는 법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문학에서도 소설에서도 하여튼 현실에 가장 적합 맞는 사실 그거 이상 허구는 있을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지금부터 7, 8년 전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찔레꽃 피는 언덕이라는 뭐랄까 자전적 서사시 그 페이지 수도 한 150페이지든 아마 이렇게 얇은 책인데 주머니 쏙 들어가는 책이죠. 그걸 냈는데 그것도 갑자기 어떻게 쓰게 돼서 냈죠. 냈는데 이걸 각 도서관에서는 이걸 소설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평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뭐 소설적인 기법으로 어떻게 뭐 자기의 그 상록수 운동한 거 등등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 쓰는 재미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김용직 교수님이라고 그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그 문학평론가로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용직 교수 서울대 국문과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 텔레비에도 나오고 9시 뉴스에 그분이 제 학교 다닐 때 교양과정부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뭐 그런 인연으로 제가 학생 때 뭐 학생 대표도 하고 그래서 또 대모하는데 앞장서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업도 많이 쓰게 들어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알고 지내서 서울대 봉준이 가는 동안에서도 가까이 지내고 그랬는데 정년 퇴임한 다음에도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좋아. 또 그분도 저한테 뭐 제 사무실로 오시고 이제 전화도 거시고. 그래서 저보고 제가 그 책을 드렸더니 잘 읽었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교수가 이제 그 책을 쓰면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이 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계기랄까 뭘 하나 이렇게 일으킨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소설을 보통 픽션이라고 그러냐 허구. 근데 이건 그건 사실 일기어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그 실내꽃 피는 언덕은 그 시간대까지 그것도 다 맞습니다. 왜? 제가 옛날에 다 기록해 두니까. 몇 월 며칠 날 언제 뭐 만났다 나한테 얘기하면 뭐 10년 전에 만난 거 다 할 수 있어요. 언제 비가 왔고 뭐 다 적어 두니까. 그 사실에 기초하면서 썼는데도 그 문학성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요히 흐르는 금강 여기에서도 뭐 그런 기법을 제가 쓰려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원래 저 신념이 사실 그 이상의 허구로 아무리 꾸며봐도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생동감, 그러니까 임장감이라는 말이죠. 임장감, 현장에 임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은 사실 그대로 이상을 능가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그런데 사실 고요이라는 금강이가 쓰게 된 직접적인 이 동기는 아까 뭐 3년 전에 뭐 정치에 뭐 신인간 주간이 만나가지고 저보고 권했다 했는데 그 이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그때가 2015년인가 지금부터 벌써 한 6, 7년 전이네요. 청주에서 이 동학학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청주시장을 어떻게 교섭을 해가지고 그 학회 하는데 돈을 헌금하도록 그래서 몇 천만 원 얻어드리고 이제 그래서 저보고 그 동학학회장이 저보고 기조연설을 하라고 이게 또 원고로 써야 된다. 그 제가 뭐 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부 동학하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지금 앉아 계신 타감 심국보 선생님께서 제 이제 강연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만나는데 그 재밌다고 그러시면서 그걸로 한번 이 소설식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저도 옛날에 뭐 그 문학사상에 내려고 했고 그렇다면 한번 이것도 한번 언제 기회가 닥치면 한번 하면 좋지 않겠네요.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저도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제가 쓰는 책, 그 독립운동사하고 동학 천도교 역사 그것만 계속 손질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신인강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냉큼 그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힘겹게 이거 매달리고 원고 쓰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것도 제가 짧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뭐야 이제 이 10포인트를 빡빡하게 쳐가지고 뭐 8장씩 쓰는데 인쇄해 놓으면 이게 근 20페이지 가까이 되고 참 그걸 교정 보고 뭐 한참 저한테 참 분에 넘치는 일이지만은 하여튼 한 달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툼해져 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는데 책으로 내려면 한 권이 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여기 대충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목차가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있나 그래? 예?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나오네. 아, 이게 제1책이 있고 제1책, 제2책, 제3책, 제4책. 그래서 얇은 책으로 하면 4권이 될 수도 있고 뭐 2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한 권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그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여튼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우리 타감신국보 선생님께서 제가 그 청주에서 강연할 때 그것도 재미있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말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 글을 읽으려면 따블 하니까 그것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쓴다면 좀 이따 질량 나면 내팽개치고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독자의 눈을 끌고 서로 독자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뭐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부님이 이제 동학을 크게 하셨는데 동학. 예.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이제 첫째 할머니는 그때 이제 비슷한 나이가 있었는데 동학한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같은 거 먹으러 가시다가 1914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미혼모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딸딸딸 하다가 아들을 대롱대롱 해가지고 56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뭐 43세인가 그 당시에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뭐 어떻게 5년 만에 씹어가지고 간신히 저를 두고 어떻게 손이 상당히 귀한 집인데 여하튼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어떤 다른 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 할머니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사는 거야 계속. 이상하잖아요 뭐가. 그리고 저한테 그 할머니도 잘 하시고 근데 저희 집에 오셨던 그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해월 신사님 따님의 최윤 할머니라. 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동학난 동학 뭐 그런 거 할아버지께서 크게 하신 건 알지만은 또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조문객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저 집이 누구네 집이지? 그랬었는데 이게 동학도 안 한 것처럼 쉬쉬하고 숨기고 살았는데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다고 그럴까 이렇게. 예. 근데 이 치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녁마다 이제 이 동학전란 얘기라고 동학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총기가 굉장히 좋으신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저도 총기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 이게 날아갈 뻔한 정말 역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동학전란의 역사가 좀 이렇게 살아남게 됐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 편 한 편 써가지고 24편을 쓰는데 어 제가 저희 조부
또 이 시인 할머니한테 그 들은 얘기가 없다면 못 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어머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도 뭐든 그걸 제가 노트를 해주고 또 뭐 타자를 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뭐랄까 감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동학자를 끝났나요? 5, 60년 만에 옛날 정말 뭐 사귀던 여자라고 합시다. 옛날에 하여튼 그런 사이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여생을 같이 보내자. 그 무슨 심각한 굉장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독자니까 그 돌아가신 뭐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이상한 여자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 뭐 안 된 이제 학교 선생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막 이제 뭐라고 싫은 소리 하고 이제 그러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야 그렇게 오래 사신 건 아니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 영남동으로 가신 거죠. 경주로 가셨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 같은 거는 어렸을 때 그걸 좀 보고 이제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야, 자꾸만. 예.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흘려버렸는데 이제 어, 동학 뭐 전독 역사 공부하면서 지금 추적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 7분, 10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야, 명석이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질문도 받고 또 저희 속에도 얘기해보고 네, 그러기로 합시다.